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륜박사의 박진수입니다. 오늘 살펴볼 경주는 광명 우수 8경주와 특선 13경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8경주입니다. 2번 박진철과 6번 김다빈이 2강이 되겠습니다. 물론 박진철, 김다빈 외에도 실력 있는 선수들이 다수 보이죠. 광명 6경주, 7경주는 약체들을 몰아넣고 이번 경주는 강자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박진철이 2주 전 부산 결승 우승자이죠. 당시 파워파 선수들 5명이 있었지만 장우준과 정현수 사이를 잘라 들어갔습니다. 특히 정현수를 찍어 누르면서 장우준의 선행을 활용하고 3코너에서 젖히면서 문인재를 막아내고 우승을 차지했죠. 역시 운영이 좋았던 선수이고, 김다빈은 현재 박진철보다 근소하게 점수가 더 높네요. 그리고 선행이 좋은 신예죠. 박진철과 김다빈은 같은 비파파 선수들입니다. 따라서 초주 대략적인 줄서기를 예상해 본다면 박진철 뒤에 사실 누가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성래, 전종원, 공민규 이렇게 파워파 선수들이 박진철을 인정하면서 그 뒤를 추지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지만 박진철 앞은 김다빈이 유력하고 또 김다빈 앞은 역시 같은 비파워파이면서 선행형인 유근철이 위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다빈은 초반 유근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근철도 총알같이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죠. 다만 오늘 유근철은 김다빈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까. 그리고 김다빈이 역시 선행을 먼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박진철은 이런 김다빈을 단독 마크를 할 수 있겠고, 이때 유근철, 손진철은 내선에서 박진철을 따라붙을 수 있고, 조성래, 전종원, 공민규는 일단 박진철 뒤쪽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김다빈이 먼저 선행을 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면 박진철은 이런 김다빈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선수들도 뒤쪽에서 끌려다니는 단순 전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는 김다빈이 버티느냐 아니면 박진철이 결승선 앞에서 잡느냐, 쌍승은 6이냐 26이냐 26이냐 6이냐, 우선 둘의 대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아마 배당은 박진철이 김다빈을 결승선 앞에서 잡는 쌍승 262, 쌍승 262 대길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의 우승 확률을 반반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승 보험을 들어두고 개인적으로는 쌍승을 한번 6위 뒤집기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김다빈은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속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빠르지 않은 이유는 시속 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선을 장악해 놓고 지그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3코너 지점에서 페달을 밟기 때문에 뒷심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우승 횟수가 많죠. 물론 금요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달리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고 선행을 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보다는 우승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박진철이 날카로운 추입을 앞세워 잡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김다빈의 잠재력 그리고 지금까지 선행을 했을 때의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오늘도 시속 조절을 잘할 수 있다. 또 모르죠. 유근철의 선행을 김다빈이 젖히면서 빠른 시속을 자랑할 수도 있겠고, 자, 그래서 복승 26 보험을 들어두면서 쌍승은 개인적으로 6위 뒤집기를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파워파 선수들인 조성래, 전종원, 공민규가 과연 뒤쪽에서 무의미하게 끌려다닐지 저는 이게 의문이 듭니다. 전종원은 평소에 좀 얌전하게 타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조성래와 공민규는 다릅니다. 선두유던 퇴피 후에는 앞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근철이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김다빈이 선행을 할 때 조성래, 공민규는 내선을 잡고 있다가 김다빈을 받아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박진철이 병주로 몰릴 수가 있겠죠. 특히 조성래는 박진철 못지않게 파이팅이 있는 선수이고 운영이 좋은 선수이고 내선을 쓸 줄 아는 선수
조절입니다. 김다빈이 시속 조절을 하면서 선행을 하고 만일 박진철이 병주로 몰리게 된다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고, 이때는 앞만 보고 달릴 김다빈이 의외로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조성래나 아니면 홍민규가 조성래 자리에 위치를 하든가 조성래가 박진철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내선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빠르게 파고들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변을 노릴 때, 배당을 노릴 때 또 김다빈의 조성래, 김다빈의 홍민규 6호, 6일, 6일, 6호를 적절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물론 김다빈이 타이밍을 못 잡게 된다면 위험해질 수 있고, 또 성급히 치고 나간다면 뒷심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김다빈의 기본 실력 그리고 잠재력에 무게를 두면서 기본 공략할 때도 쌍승 뒤집힐 수 있다, 그리고 배당을 노릴 때도 6호, 6일까지 같이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광명 1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2번 김희준, 6번 정정교, 김희준, 정정교가 우승 후보들이죠. 그런데 8경주보다 이번 경주가 더 윤곽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복승은 둘로 시작해서 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김희준, 정정교를 비롯해서 다수의 이진급 강자들이 올해 맹활약을 하면서 점수가 100점대 후반에서 101점대 초반에 몰려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신문기사에도 썼는데 6월 둘째 주까지 성적을 토대로 7월 초에 등급 조정이 이뤄지죠. 그런데 제재가 있었던 정종진, 그리고 최근 부진한 정하늘, 성낙송이 슈퍼 특선반에서 떨어지고 이진급 다수의 선수들이 슈퍼 특선급 진출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김희준과 정정교도 향후 4주간의 활약에 따라서 슈퍼 특선반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둘 다 자력이 되고 추입이 되는 선수들인데, 아무래도 김희준이 현재 점수가 좀 더 높고, 또 김희준이 정정교보다는 선행 저치기 기형이 더 강합니다. 따라서 오늘 김희준이 정정교를 뒤에 붙여놓고 앞에는 22기 동기생인 황준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면 황준하는 같은 태종팀인 김한윤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김한윤이 낙차 이후에 아직 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한윤이 만일 선행을 한다면 황준하가 이런 김한윤을 활용하면서 저치기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아니면 황준하가 김한윤을 의식하지 않고 먼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황준하가 저치기보다는 선행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선행 쪽에 무게를 두겠고, 아무튼 저치기를 쏘더라도 김희준, 정정교가 나란히 추주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자, 이때는 역시 황준하를 김희준이 직선까지 몰아갈 수도 있고, 그 탄력 그대로 백과 3코너에서 저치기를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준하가 동기생이고 같은 비파파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황준하를 넘기보다는 몰아가면서 직선을 접어들 것 같고, 이때 정정교는 역시 시종일관 김희준을 마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추입 대결을 펼칠 것 같은데, 김희준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김희준도 워낙 추입이 좋은 만큼 저는 정정교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복승 2륙은 단방이고 쌍승도 결정을 했을 때는 저는 2륙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글쎄요, 쌍승 2륙, 6이 거의 맞배당 팔릴 가능성이 있고, 백길 예상해 본다면 저는 김희준의 정정교 2륙이 백길 팔릴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결론을 내린다면 쌍승 2륙, 쌍승 2륙을 더 강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여기 이제 나머지 한 자리 3복승 그리고 쌍복 3쌍승에서 경합은 황준하가 버티느냐, 김주호가 김포, 동서울 선배인 정정교를 따라 들어오느냐, 261이냐 267이냐, 역시 3복승 내지 3쌍승 공략할 때도 261, 267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고, 저는 좀 더 1순위는 황준하가 버티는 261, 2순위는 267로 보도록 하고, 이게 배당도 별로 없으면서 아리송하다면 그냥
복승이나 쌍승, 이륙의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승은 어쩌면 1.1배, 1.2배, 어쩌면 1.0배밖에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쌍승 결정을 해야 되겠고, 다시 한번 이륙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박진수였습니다.